이 재난 문자 되게 많이 오네. 물은 몇 도씨에서 녹니? 보통 0도씨에서 녹죠, 그렇죠? 0도씨에서 녹기 시작한 거야. 다시 말하면은 순물질은 이렇게 녹기 시작해가지고 0도씨는 녹고 평행 구간이 나타나. 이게 순물질.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서 쭉 일정한 구간이 없다. 이거는 혼합. 다시 말하면 순물질은 누구에 해당된다? 물에 해당이 되고 혼합물은 소금물에 해당이 된다. 소금물. 그래서 이렇게 평행 구간, 일정한 요 평행 구간이 나타난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순물질이다. 이렇게 된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또 이게 녹문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녹는점이 더 낮다. 더 낮을 뿐만 아니라 일정 구간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일정 구간이 없다. 그럼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서 사용하면 되겠니? 혼합물을 쓰는 거. 예. 더 낮은 온도에서 녹여버리는 거. 뭐니? 우리 제설제 쓰는 거. 눈 녹일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높게 만드는 거하고 어느 점하고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자동차의 구동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워셔에 워셔액은 앞에 유리창에 찍찍 닦을 때 나오는 거 있죠. 이건 순수 물이 아닙니다. 거기다 섞어 놓은 거.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 분류할 때 일정 구간이 안 나타나면 무조건 혼합물이다.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면 무조건 순물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된다. 되게 쉽죠? 분류하는 거. 되게 쉬워. 그럼 여러분들 거기 어떻게 61페이지에 5번 문제 풀어보세요. 5번 문제. 너무 쉽죠? 물하고 소금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B 같은 경우에는 순수물, 순물질, 물이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이 안 나타나니까 혼합물이다. 그래서 소금물이 됩니다. 찾는 거 너무 쉽다. A는 소금물, B는 물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녹는 점 같은 물질이라고 하면은 녹는 점과 뭐가 똑같다? 어는 점이 똑같다. 어는 점이 같다. 그래서 이 제설제, 구동액, 워셔액, 그다음에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땐납 혹은 퓨즈 이런 것들이 다 더 낮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문제.
6번 문제 풀었나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봅시다. 6번에 1번.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은 끓는 점이 더 높아져 가지고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그래서 더 빨리 익을 수 있다. 2번. 자동차 앞 유리를 워셔액으로 닦으면 워셔액으로 닦으면 어는 점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잘 얼지 않는다. 물은 0도씨에서 얼어버리는데 이 워셔액은 영하 한 30도 돼야지만 얼어. 어는 점이 더 낮아져. 근데 영하 20도일 정도 돼도 안 온다 이 말이야. 3번.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는 납과 주석을 섞어서 만든 혼합물이다. 그래서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더 낮아가지고 이용한 거다. 이렇게 된다. 자, 이제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2페이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요거 딱 할 건데, 요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우리 집중해서 봅시다. 먼저 여기서 뭐만 제일 주의 깊게 보면은 이 끓는 점만 확실하게 하면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녹는 점, 어는 점도 같다. 그래서 이 끓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얘는 별표 2개다. 우리 잠깐 앞에서 공부했는데 끓는 점이 뭡니까? 끓는 점이 정의가 뭐니?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끓는 점이 뭐니? 액체가 뭐 될 때? 기체될 때 일정한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 액체가 기체되는 요 상태 변화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기화라고 배웠다. 선생님이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왜 기화 현상이 일어날 때 온도가 선생님 일정해지나요? 요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에 열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진다. 그리고 이 끓는 점은 물질마다 어떻다? 물질마다 모두 다르다.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다. 됐니? 그럼 반대로 서윤아, 끓는 점이 같아. 끓는 점이 온도가 많이 예를 들어 어떤 것도 80도에서 끓고 어떤 것도 80도에서 끓어. 그럼 이 80도씨 끓는 점이 같다라는 것은 이 두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 굵이 같은 물질이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 같은 물질. 끓는 점 온도가 같으면 그건 무조건 같은 물질이다. 같은 물질. 같은 물질. 됐니? 그래서 끓는 점이 같으면 무조건 같은 물질이다. 그럼 같은 물질은 두 물질의 양과 관계가 있다 없다? 양과 관계 없다. 물은 무조건 100도씨에서 끓는다. 물의 양이 적거나 물의 양이 많더라도 끓는 점은 무조건 몇 도다? 100도다. 다만 뭐가 달라지겠니? 물의 양이 적으면 100도씨에 도달하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질 뿐이지 끓는 점 온도는 똑같다. 혜민 알겠지? 그럼 만약에 물의 양이 많으면은 걸리는 시간 끓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니? 더 길어진다. 그럼 관계 없다. 그럼 뭐만? 시간만 길어진다. 시간만 달라. 시간만 달라진다. 됐나요?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등장합니다. 시험 문제 100%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래프로 무조건 나오는데 아까 우리 그래프 잠깐 했다. 근데 요 그래프 했는데 얘는 순물질과 혼합물 분류했으니까 평행 구간이 안 나타나면은 혼합물이고 평행 구간이 나타나면 순물질인데 그 순물질 중에서 어떻게 구별을 짓는지 봅시다. 시간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틀리다고 했으니까 쌤 한번 해봅시다. 쌤이랑 같이 해보세요. 야 여기 주목. 이거 봐야 돼. 되게 중요해. 쌤 4개의 물질을 할 건데 하나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끓기 시작해. 여기서 끓기 시작했으니 얘도 순물질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A라고 하고 B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끓어. 얘는 B야. C는 이렇게 됐어. 이거 똑같아요. C야. D는 이렇게 왔어. D야.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그래프 나타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B와 C는 같은 물질이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B와 C 같은 물질이죠, 그렇죠? 햄이나 왜 B와 C는 같은 물질이? B와 C는 왜 같은 물질이? B와 C는 둘 다 어떻다? 끓는 점 온도가 같다. 그러니까 B와 C는 같은 물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끓는 점이 같다. 끓는 점이 같다. 쓴 거 말고 고난이도 문제야. 그럼 B와 C 중에서 어떤 게 양이 더 많아? 응? B. B가 더 많아? 아니 C요. C가 더 많아? 어떤 게 양이 더 많아? C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같은 물질인데 두 번째 B와 C의 양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많다? B보다 C가 더 많다. 왜? C가 왜 더 많니? 그렇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세 번째, 요 그래프를 보고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건 누굴까? 가장 먼저 끓는 물질은 가장 먼저 끓는 물질 A, B, C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끓을까? 응? 가장 먼저 끓는 거는 너무 쉬워요. 누구니? B입니다. B. 왜? B가 시간이 제일 짧게 걸렸습니다. 시간이 제일 짧으니까. 시간이 제일 짧다.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제일 짧다네. 승현아, 이거는 선생님 거저주는 문제 내줄게. 네 번째. 그럼 여기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누굴까? 그렇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 가장 높은 물질은 A가 되죠. 요 그래프를 보고 이 네 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어떤 걸 추가시킬 거예요? 잘 보세요. E. 그럼 여기서 A, B, C, D는 순물질이지만 E는 순물질이다, 아니다? 아니다, 혼합물이다. 왜? 일정 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끓는 점이 제일 높긴 하지만 지금 E가 새로 생겼으니 얘가 제일 끓는 점이 제일 높긴 하지만 얘는 뭐다? 혼합물이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에서 순물질 중에서 가장 끓는 점이 높은 것을 찾아라. 그럼 A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B 아니, E 아니다. 얘는 순물질이 아닙니다. 요 그래프만 완벽하게 구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됐죠?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된다. 이해. 와, 이해됐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또 잘 나와요. 왜냐면 이 끓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끓는 점하고 뭐하고 비교해요? 끓는 점과 압력과에는 끓는 점과 압력과의 관계. 끓는 점과 압력과의 관계 미리 이야기하면은 끓는 점하고 압력하고는 무슨 관계일까? 서로 두 개가 무슨 관계일까? 그러면은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라는 뜻은 뭐니? 끓는 점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압력이 어떻다는 거야? 압력이 어떻다? 높다라는 뜻이다. 압력이 높다. 왜? 비례관계니까. 얘가 높으면 얘가 높다. 반대로 용어를 다시 다르게 쓰면은 압력이 낮아질수록 제가 압력이 낮아질수록 끓는 점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압력이 낮아질수록 끓는 점도 낮아진다. 낮아진다. 요거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많이 쓰는 끓는 점이 높을수록 압력이 높다. 즉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도 높다. 이거 대표적인 예가 뭐니? 밥할 때 압력 되게 높게 하는 밥솥. 무슨 밥솥? 압력밥솥. 이 압력밥솥 하면은 압력밥솥이 밥이 더 빨리 돼가지고 밥이 더 맛있어요. 왜 압력밥솥에 하는 밥이 맛있다? 엄마 나 오늘 전기밥솥 말고 압력밥솥에 밥 해줘요. 그럼 엄마한테 혼난다. 되게 귀찮으니까. 근데 밥은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맛없는 밥이 없다. 맛없는 밥. 압력이 낮아질수록 끓는 점이 낮아진다.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버리니까 밥이 어떻게 되냐면 서리고 버린다. 어디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썰립니다. 덜 익는다. 덜 익어버립니다.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원래 물이 100도씨에서 팔팔팔 끓어가지고 밥이 돼야 되는데 높은 온도에 높은 산에 가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와 70도만 되니까 물이 끓어버려. 70도에 있으니 물이 막 끓기 시작해가지고 밥이 돼. 낮은 온도에서 있으니까 밥이 충분히 익지 못하고 설 익어버린다. 먹으면 밥 덜 익었네. 이렇게 돼. 됐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압력이 낮아질수록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실험은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하니? 꼭 나오죠, 그렇죠? 실험은 꼭 나온다. 그래서 여기 끓는 점과 압력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는데 이 중요한 게 중요해서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실험이 시험 문제를 잘 문제한다. 실험이 잘 문제한다. 그럼 어떤 실험을 하냐면 간단하게 그냥 이거 실험. 요게 감압기야, 감압기. 공기 빼내고 넣고 하는 거. 공기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는 거하고 공기 쭉 빼고 하는 그 장치가 감압기. 요 감압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한 80도 되는 온도에 물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압축을 쭉쭉쭉 하는 게 아니라 공기를 빼냈다. 공기를 빼냈다. 보세요. 중요해요. 공기 뺀다. 공기를 빼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누르는 힘, 여기 기압이다, 그렇죠? 공기가 누르는 힘, 여기 기압이잖아, 그렇죠? 여기 기압이야, 기압. 근데 공기를 빼내버렸으니까 공기를 빼내면 기압이 어떻게 되겠니? 높아지겠니? 낮아지겠니? 공기를 빼내버리면 공기 양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누르는 힘이 어떨까?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공기를 빼면은 기압이 낮아지더라. 기압을 낮게 했다. 기압을 낮게 했더니 기압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끓는 점이 낮아진다. 끓는 점이 낮아진다. 끓는 점이 원래 물을 100도씨에서 끓어야 되는데 그보다 100도씨보다 온도가 확 낮아져 버려. 한 예를 들어서 70도로 낮아져 버려. 그러면
끓는 점이 70도로 낮아지니까 80도에 물이 어떻게 되니 다시 어떻게 한다? 물이 끓기 시작한다. 아까 80도씨에서 물이 안 끓던 게 감압기로 해가지고 공기를 쫙 빼내버리니까 우와 물이 가열하지도 않은데 부글부글 끓어버려. 부글부글 끓어버려. 이거 실험을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우리 기분 좋게 실험 하나만 더 합시다. 왜냐면 교재마다 틀리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실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실험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것도 간단해요. 둥근 플라스크에 물을 담았어. 물 담았다.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열을 했다. 가열을 했다. 얼마큼 가열했냐? 100도씨로 가열했다. 팔팔 끓였다. 팔팔 끓여서 팔팔 끓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개를 딱 막았어. 마개로 막았다. 이제 가열하는 거 이제 여기를 치워버렸어. 가열을 멈춰버렸어. 그럼 얘는 지금 온도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했다 그랬죠? 100도씨. 100도씨 된 거를 얘를 뒤집었어. 뒤집으면 이거 되지. 뒤집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물이 여기 있을 거다. 물이 있을 거. 시간을 한참 지나게 했더니 얘가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그렇죠? 팔팔 끓었던 물이 이제 시간 지나면 온도가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끓는다. 안 끓은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고정을 했다. 내가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수저를 담아두고 여기다가 이제 뭘 했는데 우와 찬물을 부었어. 찬물을 끼얹었어. 찬물. 여기 둥근 플라스틱 팔팔 끓었던 물을 둥근 플라스틱에 거꾸로 매달아 두고 여기 이제 팔팔 끓었던 물을 다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한참 동안 지났다가 여기다 어떻게 차가운 물을 부어. 차가운 물을 두두두두 부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차가운 물을 부었는데 이야 이 물이 끓어. 분명히 끓었던 물을 이제 온도를 식혀가지고 이렇게 딱 뒤집어 놓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을 부었는데 이 물이 끓어. 어떻게 끓기 시작할까? 이거 어떻게 이거 여기에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수증기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여. 왜? 온도가 뜨거우니까 활발하게 움직여. 여기도 공기들이 들어있고 물이 끓었으니까 와 공기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제 이걸 딱 뒤집었어. 여기 공기들이 있어.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제 수증기야. 수증기가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수증기가 어떻게 돼? 수증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여기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 수증기가 뭐로 바뀐다? 물방울로 바뀐다.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 이해되죠? 왜 여기 여러분들 왜 저기 지금 혜민이 지금 저 컵 있는데 왜 컵에다가 여기 음료수 컵에다가 얼음 막 톡톡톡 집어 넣으면은 그 컵 표면에다가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잖아. 그럼 그 옆에 있던 기체가 뭐로 바뀌었다? 액체 물로 바뀌어가지고 물방울을 맺히는 거거든. 그리고 차가운 물을 떠버리니까 물방울이 맺혀버려요. 물방울이 맺혀버리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수증기 기체가 양이 어떻게 되겠니?
많아지겠니? 줄어들겠니? 기체들이 많았는데 그 기체들이 차가 물퍼버린 기체들이 액체로 물방울로 변해가지고 물방울 달라붙어 버렸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공기, 기체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성분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져.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기체들이 물방울로 변해버렸으니까 기체들이 점점 적어진다. 서연이 이해됐지? 그럼 기체들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기체들이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압력이 낮아진다. 양이 줄어드니까 압력이 낮아진다. 압력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끓는 점도 낮아진다.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하다? 다시 끓는다. 다시 끓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말했지. 여기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다가 여기다 차가운 물 딱 보면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버려. 물방울이 맺히면 여기 안에 있던 공기들이 점점 물방울 액체로 바뀌어지니까 기체들이 사라지고, 기체가 사라지니까 누르는 힘, 압력이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이 물의 끓는 점이 다시 낮아진다.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한 70도로 낮아지니까 얘 다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 됐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진 찍고 됐어요. 지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63페이지 7번, 8번, 9번 문제 풀어주세요. 7번, 8번, 9번 문제 7번, 8번, 9번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틀리는데 큰일 났네 이거.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나? 미치겠네. 재호가 잘 이해가 안 됐어? 어려웠어? 승현아 어려웠어? 어? 왜 틀리지? 자인아 어려웠어?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7번에 1번에 다 틀렸어. 7번에 1번 선생님들
7번에 1번 봅시다.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끓는 점은 물질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야,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을까? 끓는 점은 물질마다 모두 다르다. 물질마다 끓는 점 온도가 다 다르니까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지. 끓는 점 온도가 다 똑같으면 그게 어떻게 물질의 특성이 돼? 물도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도 100도씨에서 끓고 알코올도 100도씨에서 끓고 다 100도씨에서 끓으면 그게 어떻게 물질의 특성이야? 물질의 특성이 아니지. 그래서 7번에 1번은 X가 됩니다. X. 혜민이 아까 안 풀지 않았었나? 오케이. 혜민이 아까 써야 빼고 6명 중에 4명이 틀렸다. 물질의 2번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물질의 양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물질의 양과는 관계없다. 다만 시간만 달라진다 라고 했다. 그래서 X. 3번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해도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끓는 점은 뭐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끓어도 물을 끓는 점은 100도. 아주 약간 촛불로 물을 끓여도 100도. 똑같아요.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한 물질에서 시간만 달라진다. 엄청 높은 온도에서 하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렇죠? 4번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물질의 특성이 아니긴 아니. 물질의 특성이죠.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다. X 8번 A, B, C 이런 그래프. 와 이거 선생님 아까 요 그래프야. 이 그래프에서 이게 지금 문제에서 이게 C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고, 그렇죠? 이거 똑같은 문제야. 자, 8번에 1번 A와 B는 같은 물질이다, 그렇죠? 같은 물질이다. 왜 같은 물질일까? 요거 똑같다. 왜 같은 물질이니?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다. 2번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것은 A이다. O. 그렇죠? 시간은 제일 짧기 때문에. 3번 A의 양은 B의 양보다 많다. 아니죠. B의 양이 더 많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 비교하는 거였어요. 해서 3번 C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 당연하죠. 끓는 점이 제일 높고. 그거 아니? 요거 여러분들 8번 문제가 더 어려운 거거든. 근데 8번 문제를 다 맞췄어요. 근데 7번에 1번은 틀리고. 자, 9번 높은 산 위에는 기압이 어떻게 되니? 높은 산에 있을 때는 기압이 압력이 낮아지므로 끓는 점도 낮아져서 답이 서린다.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62페이지 2번, 3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3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65페이지 이야 이거 너무 쉽다 하는데도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떤 거 13번 문제 풀어보세요. 중요한데 와 여기는 A, B, C, D 쌤 그래프에 그렸는 거 다 나왔다.
앞에 거 봐야지. 응? 요거 조금만 딱 봐도 볼수 있잖아. 정답. 정답. 뭐 주파수 세건데? 아니도 좀. 자, 13번. 오. 정답. 아니. 13번은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요쪽 요까지 나타낸 거예요. 요까지. 얘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와 요까지 나타낸 거예요. 요까지 나타낸 거야. 지금 아직까지 끓는 점이 아직 도달 못했어. 얘는 끓는 점이 도달 못한 거야. 왜? 평행 구간에 안 나타났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 1번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그렇죠. B와 D는 끓는 점 온도가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다. 맞고 D는 B보다 질량이 작다. 그렇죠. 더 시간이 짧으니까 양이 더 작은 거다. 3번 C는 A보다 끓는 점이 낮다. C는 그렇죠. A는 지금 끓는 점이 도달도 못했는데 더 올라가야 된다. 4번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는 것은 D다. 그렇죠. 선생님 시간이 제일 짧은 거 D라고 했고. 5번 입자 사이에 당기는 힘이 가장 강한 물질은 C다. 아닙니다. A입니다. 입자 사이에 당기는 강한 힘이 다시 말하면 강한 힘이 크니까 어떻게 쉽게 말하면 끓기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에마다 끓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약하게 강하고 약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있죠? 67페이지의 2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 근데 이게 실력 탄탄 수준 높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2번 풀어보세요. 겁나 쉬워요. 요 그림이지, 요 그림. 요거 좀 보죠. 굿. 다행히 굿.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한 거야? 굿. 힘이 굿. 굿.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거죠. 삼각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가 액화된다. 수증기가 점점 물이 된다. 기체가 액체되는 거야. 액화. 그 다음에 내부의 압력이 낮아진다. 압력이 낮아진다. 내부의 물이 다시 끓는다. 다시 끓는다. 물의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도 낮아졌다. 비례 관계다 알 수 있다.
플라스크 내부에서 끓고 있는 물의 온도는 100도씨다. 아니다.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